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1일까지니까요.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기한 후 신청.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나갔지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기 신청인 경우에는요,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신청하셨던 분, 그리고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요, 올해 5월에 신청하셨던 분, 이분들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자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응답 시스템도 있고요, 손택스, 홈택스 이렇게 방법들이 많은데요. 차근차근 보도자료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분들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출생자 이 구간에 해당된다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요, 한 가구별로 한 사람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가구냐, 헛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그야말로 홀로 살고 있는 가구,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어야 되고요, 부양 자녀도 없어야 되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이분들이 단독 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준일은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이렇게 해당되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벌이 가구는요, 신청하시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래서요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단독, 헛벌이, 맞벌이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의 소득은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미만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 이 구간에 해당이 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에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자녀장려금은 헛벌이 가구는 4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 조금 더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가구의 재산을 보는데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이런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 그리고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서 전체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이것을요 장려금 산정표상에 해당 구간에 적용해서 산정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공무원들이 이 구간에 대한 표를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 이 구간이 상당히 복잡하고 계산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표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가장 적게 받는 사람 구간이 정해져 있다, 세밀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청만 잘 하시면요, 구간표를 보고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를 보면
보면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3만원에서 150만원, 호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지급액의 최대 금액, 최소 금액이 나누어져 있고요. 자녀 장려금은 50만원에서 70만원, 자녀 한 사람당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된다면 곱하기 2, 3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요. 자녀 장려금 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가 최대 구간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단독은 135만원, 호벌이는 234만원, 맞벌이는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1인당 63만원 이렇게 1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지급 시기는 여러분께서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2월 중에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요. 우편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나 손택스, 홈택스 여기에서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안내문을 받으시면 개별 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요. ARS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손택스나 홈택스 이것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등록하고 있는 여러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개별 인증번호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44-9944를 전화하게 되면 여러분이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요. 개별 인증번호가 생략 가능하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손택스, 홈택스의 앱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죠. 여기에서 내가 과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는 보시듯이 앱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가셔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개별 인증번호 여기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셔서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 확인사항, 먼저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 전화번호 꼭 입력하고 확인하셔야 된다. 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셔야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시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90%만 지급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나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이 감액되기도 하고요. 체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해서 충당하고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신청인의 실제 가구와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서 신청 금액과 지급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중에서 ARS 시스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544-9944로 전화를 하시고요. 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1번을 누르신 다음에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신청하실 때는 1번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연락처가 있을 때는 연락처,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맞으면 1번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가 있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끝이 나고요. 만약에 없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샵을 누르시면 계좌 수령은 1번 그리고 현금으로 받겠다 라고 하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계좌 수령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은행 코드를 입력하고 계좌 번호를 누른 다음에 신청이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ARS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번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지 못하셨다면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까먹고 못하셨거나 바빠서 모르고 지나갔다면 기억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